어떤 분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지금 두 분이 등장했죠. 김문경 위원장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양이원영 의원인데 뭔가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더. 물란집에 부채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우선요. 어제 김문경 위원장이 약간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그 과거의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노인 폄하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뭐 앞뒤 자르고 그때 맥락을 조금 연결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마치 노인 폄하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60이에요. 그런데 무슨 저도 본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무용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유감 표명했고요. 그리고 본인도 저도 곧 60 다 됩니다. 저도 노인 반열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양이원영 의원도 논란이 되는 글을 써서 참 예의가 많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저 위쪽에 있어요. 지금 화면 위쪽에.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문경 위원장이 틀린 말 한 거 아니다. 이런 취지의 또 입장을 냈죠.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지금.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분들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자 발칵했죠. 사과합니다. 오해 불러일으켜 죄송하다. 나이 많은 이들 정치 참여 무시, 비하 이런 의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각각 유감과 사과가 나온 건데요. 당에서는요. 민주당 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 교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냥 정치가 그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논평하고 비판할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 국민 전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전체 전문을 보고 그 맥락을 보면은 뭐 노인 어르신들을 폄하하려고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자녀의 말을 인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죠. 사실은요. 자. 민주당 내부에서 뭐 김문경 위원장, 양이원영 발언에 대해서 걱정과 좀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 사과 유감사가 나왔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이 정도 사과로 이거 전체적으로 수습이 좀 되겠습니까? 수습이 안 되죠. 아, 수습 불가다. 저도 이제 17대 예. 총선 바로 시작하자마자 정동영 의장님이 노인 발언 때문에 한 지금도 일주일 동안 선거에서 고생했던 사실은 김문경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정동영 의원 네. 당시 대표죠. 네. 그 얘기가 또 회자됩니다. 네, 네. 예.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반복돼서 뭐 DNA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때 정동영 의장 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해요. 공식적으로 그냥 마이크 잡고 한 얘기기도 하고. 그때는 약간 지나가는 말 네, 비슷하게 네. 했던 그냥 뭐 건데. 우리끼리 뭐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런 건데 예. 실제로 뭐 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사실 전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예. 큰 틀에서 그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빨리 김문경 그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휴가 중이세요. 휴가입니다. 어제부터 휴가였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댁에서라도 유감 표명을 해야 하면서 불을 일단 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불이 안 꺼진 겁니까?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빨리 터진 거죠. 선거 직전이면 정말 불이 크게 나는 건데. 그러면은 민주당 아직도 입장에서는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이것이 내부적으로 만약에 예. 일부러 세대결 말하자면 이렇게 분절 정책이라면 정치공학적 기도라면 예. 그런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더 민주당이 심각한 거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예. 박강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정중하게 사과하고 또 공식적으로 그냥 저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의도 아니다 할 정도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정식적으로 뭔가 어떤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민주당의 전국 노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좀 위원장께서 최락도 민주당 전국 노인위원장입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래서 느껴집니다. 어디 그따위 망발을 그러면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다. 방금 들으신 김은경 위원장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했어요. 대한노인에 찾아가든 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향해서도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 그따위 망발,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이렇게 반응을 좀 보였군요. 이 최락도 위원장이요. 올해 총가요. 사실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노인, 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꺼내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했으면 윤석열 같은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30.8%밖에 얻지 못해가지고 악랄한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한이 맺힙니다. 우리 같이 힘씁시다. 우리 저렇게까지 뭔가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지금 노인과 관련돼서 지금 큰 사고를 신셈이 됐거든요. 조승현 부위원장.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입장을 낼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계셨다면 아마 사과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은 휴가에서 복귀를 하면은 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과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 우리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계속 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사실 문제죠. 그럼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도 중요하지만 그걸 고쳐야죠. 선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선거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정당이라면은 예. 어르신들도 주인으로 생각해야죠. 이게 지금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하고 존중한다면은 이게 발생하지 않은 논란들이거든요. 이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예. 어떤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어떤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가르치려고 든다고 가르쳐 집니까 지금? 안 되죠. 어르신한테는 그래서도 안 되지만 MZ 세대도 그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래 세대 삶을 왜 기성세대가 정하냐 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려면 아주 공손하게 해야 되죠. 왜?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 세대에 대한 존경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는 있는지,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폭염에서 어떻게 지금 피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것을 챙기는 게 정책이지, 그런 게 정치지. 기성세대가 밀어내고 미래 세대 얘기를 하는 이거는 정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은경 위원장이 어떤 청년들 자리에서 지금 더위 때문에 청년들도 힘들지만 어르신분들 잘 있는지 꼼꼼히 한번 좀 평소에 전화도 하고 챙겨보세요. 이런 얘기했었으면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런 그리고 한 얘기했다고. 말씀 더 드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노인의 그 연금이라든지 의료비 문제에 그런 노인 복지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의 노인 복지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어르신들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을 까먹은 거죠. 이런 태도를 절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승현 부위원장은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막 표현하고 계세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대한노인회도 입장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뭔가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은 살아있는 나이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노인에게
참정권을 박탈하는 그런 망발이 되었고 거기다가 양이원영 의원마저도 투표한 노인들은 나중에 살아있지도 않을 건데 그런 사람이 투표가 되느냐 하는 그런 또 망발을 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나 양이원영 의원이 발언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사과도 하고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뵙고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도 가실 수 있으면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당의 인사니까. 내일 오전에 어떤 모습이 좀 있겠네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김용남 전 의원님.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께서 화가 많이 나셨군요. 이거 어떻게 화가 보셨습니까? 나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김은경 위원장이 앞으로 남은 수명이 많은 사람들이 더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뭐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논란을- 계속 또 억울하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엔 사과했고 그렇죠. 또. 논란을 크게 일으켰고 양이원영 의원은 거기다 대고 확인 사살을 했죠. 뭐 미래 살아있지도 않을 분들이라는 지금 식의- 그분들은 미래 없다. 예. 아니 근데 그런 논리라면 제가 보기엔 정치적 미래가 이번 달을 못 넘길 것 같은 분들이 제1야당의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는 게 과연 맞나요? 누구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된 저희가 지금 혁신위원장. 얘기하신 분들들. 예. 예. 아니 제가 보기엔 김은경 혁신위원장 정치적 미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본인의 미래가 얼마 안 남은 분이 170여 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과연 맞느냐 말이죠. 본인의 논리대로 생각을 하자면.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내일 대한노인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작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위원장이 간다는 얘기는 아직 없잖아요. 사고 친 사람이 가서 사과를 드려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든 아니면 휴가 중이라도 정말로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고민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 표현대로 김은경 혁신위가 좌초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비대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복잡하다는 거래 생각이 그렇죠. 지금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정말 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두 분도 안타까움 뭐 이런 거 질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인데요. 뭔가를 인용을 해요. 홍종민 의원인데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개그맨 지상렬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젊어봤다. 넌 늙어봤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어르신들이 청년 시절 거쳐와서 청년의 미래 선택, 청년의 미래 위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는 왜 못합니까? 이렇게까지 이걸 뭐라 그럴까? 일갈이랄까요? 질타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주 전 의원님 한마디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게요. 노인 폄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노인 차별이에요. 차별? 네, 노인 차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국가원로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있죠. 네, 우리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 대법원장 출신들, 또 국무총리 출신들, 대학 총장 출신들, 또 군 장성급 출신들. 다 어르신들이네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국가원로회의인데 지금 김은경과 양이원영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퇴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지금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사과하라. 대국민 사죄하라.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있어갖고 쭉 검색을 해봤더니요. 2004년 그 정동영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장의 뭐 어르신들 투표 안 하고 쉬셔도 된다. 그 발언부터 시작했고요. 이른바 이제 노인 폄하성 발언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DNA가 그냥 괜히 그냥 뭐 정치적으로 민주당 때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 20년 동안 20건 정도가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가 뜨거 해갖고 여론이 악화되면 사과는 하고
일단 소나기는 피해보자 하는데 그게 또 재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건은 저런 사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고 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휴가 중이라고 대리 사과하는 거 저것도 저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죠? 박광원 원내대표가 임명했나요? 아니죠. 대표죠. 아니,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예. 지금 보니까 뭐 오늘부터 휴가 중이라는데 예. 어디 뭐 외국 간 것도 아니고 뭐 지방 간 것도 아니고 수도권 모처에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이 심각한 상황이고 본인이 인사권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은 최소한 그 대한노인회 찾아갈 때 정도는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의 표시라고 봐요. 예.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고 예. 아무런 그 책임감을 뭔가 그 직접적인 연관이랄까요? 예. 인사권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갖고 대리 사과한다? 이것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모습일지 오전에 뭔가 찾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